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 뿌리 깊은 영어학원의 원장 정윤정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공태영 아나운서님과 팟캐스트 헬로 이니셜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GTELF 강의를 클래스 101에서 인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혹시 생각나는 일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자금이 별로 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쓰럽게 여기신 교습소 밑에 저희 2층이었는데 2층에 편의점 사장님이 하루 딱 갓지는 도시락들이랑 햄버거들이랑 이런 그거를 갈 때마다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맨날 속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고 있어요. 학원 운영을 이제 시작하고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학생인데 제가 쪼꼬미라고 부르는 초등학생 여자애가 있어요. 제가 딸내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저를 보면서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이제 6학년 됐을 때 졸업식 때 너가 갖고 싶은 아이패드를 사서 선생님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까지도 거기 동네에서 영어 열심히 하고 또 1등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있어요. 학원 운영을 하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운영하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큰 고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자는데 수업 끝나면은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또 다음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러기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데 간혹 잠을 아예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거의 아이들보다 더 안 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이런 힘든 거를 상쇄시킬 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8등급 받는 학생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찾아왔는데 그 학생들이 제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자료들이랑 이런 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2등급까지 오른 적이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뿌듯하고 그 전에 했던 고충들이 다 없어지고 잊어지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좀 저의 꿈을 크게 꿔야지 제가 가진 그릇도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 중에 3개를 말씀드리자면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EBS 교육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제가 공무원 영어 쪽을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몇 개 사이트들 있잖아요. 인강 사이트. 거기서 스카웃돼서 가는 거. 이 3가지가 저의 가장 큰 포부이자 목표입니다. 그럼 혹시 취미가 있나요? 네, 베이비돌 아세요? 아니요. 디즈니 인형 이만한 건데 그거를 제가 옷 입히고 머리도 이제 다시 색깔 바꿔주고 이렇게 꾸며주는 게 제 취미예요. 근데 이게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커서 성공하면 꼭 저 베이비돌 취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취미이자 제 자아실현 수단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살면서 절대 못 잊어버리는 그런 문득문득 생각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주변에 잘 살아서 아르바이트를 굳이 안 하고 취미로 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되게 편하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좀 어머님께 모진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할 거면 왜 낳았냐 나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정말 가슴에 큰 대못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을 거 하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고 조금만 버티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땐 사춘기, 어떻게 보면 여자애들도 여전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럴 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일본어로 소개를 하는 그런 발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직업을 좀 부끄러워 했었어요. 택시 기사셨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회사원이라고 거기 속여서 적고, 그리고 발표할 때도 회사원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돼서 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내 부모님을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게 제일 그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머리 스타일이요. 누구한테요? 저희 학생들이랑 그리고 주변에 친한 학원 원장님들이 그날 제가 푸사랑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는 수업이 끝나고 핸드폰을 봤는데 카카오톡 50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지인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말 앞뒤 맥락 없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할리우드 배우 중에 제 5원소에 나오는 애들도 처음에는 엄청 놀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사실 조금 제 마음에 들긴 했지만 겁도 났거든요.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나를 이랬는데 애들이 이제 인어공주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제일 좋았어요. 요즘 가장 기다리는 소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로망묘가 있어요. 네, 그 유기묘들만 걷어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 진짜 키우고 싶은 고양이를 못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와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렉돌이 오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고양이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몰래 지금 분양 받았거든요. 그 걔를 제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네. 저는 제가 자서전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서 늘 자서전에 붙여놓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 아버님 직업을 부끄러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택시기사의 딸이다. 그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부모님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좀 이걸 보고 자극받아서 잘 이겨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꼭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예상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이언티 노래? 네, 그렇습니다. 양화대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제가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다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어디냐고 여쭤보고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시면 불안하고 이제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늘 그 노래를 들을 때 저는 슬퍼요. 네. 살면서 혹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중3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게 됐거든요. 그럼 수입원이 없어가지고 영어학원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동생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식으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영어학원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그 원장님께서 학원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다녀도 된다 해서 그렇게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결심이 정말 큰 거였구나. 선생님 굉장히 큰 결정 내리셨던 것 같다.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도움을 준 적은 있나요? 네. 제가 장학금 기부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외하게 되면서 따로따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통해가지고 제자 1년치 학비 주고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큰 행동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장학금 하나도 너무 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되돌려 드려야지, 이 세상에 돌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거를 다시 갚아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 지금쯤 꿈꾸던 대치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에도 네 얼굴이 붙어서 잘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들더라도 잘 버텨내고, 그리고 지금이나 나중에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되새기면 너가 원하는 더 높은 곳까지 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 내려와야 되는 시기에 너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는 연습도 할 수 있는 너가 되어 있기를 바랄게. 그때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네.